안녕하세요. ITQ 엑셀 22년 7월 B형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 보시면 답안 파일 저장할 때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저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답안 파일 저장할 때 저장하는 위치는 내 PC 안에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안에 답안 파일 저장하시면 됩니다. 답안 작성 중에도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답안 전송하여야 문제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문제의 조건은 MS 오피스 2016 버전으로 설정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안 시트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이어야 하며 답안 시트 이외의 것은 감점 처리됩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열은 열너비 1로 나머지 열은 적당하게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워크시트 추가하기 위해서 엑셀 화면 아래쪽에 더하기 버튼 2번 누르겠습니다. 시트 1 더블 클릭해서 제1작업이라고 시트 이름 변경하고요. 시트 2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시트 3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제4작업은 미리 만들어 놓지 않습니다. 차트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될 것입니다. 3개의 시트에 공통으로 적용할 것들을 하기 위해서 시트를 그룹 지정하겠습니다. 방법은 Shift 키 누른 상태에서 제1작업을 선택하면 이렇게 하얗게 바뀝니다. 그리고 맨 위쪽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라고 보이고요. A열 열너비 1 지정하기 위해서 A라는 알파벳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열너비 클릭하고 1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렇게 그룹이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3개의 시트에 동일하게 A열 열너비 1이 지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문제에서 보면 굴림 11포인트도 해야 되는데요. 행열 교차하는 지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한번 클릭하면 모든 셀들이 이렇게 블록이 지정됩니다. 위쪽에 홈 메뉴에서 맑은 고딕이 아니라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합니다. 블록을 해제하기 위해서 빈 셀 한번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그룹이 지정된 상태에서 제1작업에 입력해야 될 것들을 다 입력해 버리면 제2작업이나 3작업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겠죠. 그래서 시트 그룹 해제하겠습니다. 방법은 위쪽에 보면 제3작업 같은 경우는 저는 실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1작업이나 2작업을 클릭하면 시트 그룹이 해제됩니다. 또 하나 방법은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그룹 해제 클릭하실 수도 있으세요. 제1작업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비사셀의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상반기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한 셀에서 줄바꿈 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입력하고 그냥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셀로 셀 포인트가 이동이 되잖아요. 그래서 첫째 줄 입력하고 나서 그냥 엔터 하지 마시고요.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줄 판매량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H4셀 같은 경우도 하반기 입력하고 Alt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그 다음에 판매량 입력하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저장하겠습니다. 엑셀 화면 맨 위쪽에 왼쪽에 보면 저장 아이콘 보이고요. 단축키는 Ctrl S입니다. 찾아보기 버튼 누릅니다. 답안 파일 저장하실 때는 반드시 문서 폴더 안에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저장 경로가 ITQ라는 글씨가 맨 마지막으로 보이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ITQ 폴더에 답안 파일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성명으로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지금 수험번호가 없으니까 7월달 B형 풀고 있으니 7B라고 입력하겠습니다. 빼기 표시하고 본인 이름 정확하게 잘 입력하신 다음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입력한 부분 블록 지정하고 먼저 테두리 지정해 보겠습니다. 홈 메뉴 누르고 글꼴 그룹에 보면 테두리 옆에 목록 버튼 누르고요. 모든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이렇게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테두리 옆에 삼각형 모양 목록 버튼 클릭하고 굵은 바깥쪽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만 다시 블록 지정해서 오른쪽 정렬 누르겠습니다. 이쪽에 숫자 부분은 오른쪽으로 정렬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어서요. 이 부분 블록 지정해서 드래그하고 홈 메뉴에서 보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표시는 이렇게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또 병합해야 될 것들이 몇 군데 있잖아요. 한꺼번에 해보겠습니다. 병합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대각선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블록 지정,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이 부분 블록 지정하고
블록 지정을 지금 현재 이렇게 블록 지정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면 한꺼번에 지정이 됩니다. 테두리를 이 부분이랑 이 부분이랑 굵은 테두리가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B4에서부터 J4까지 첫째 줄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13셀에서부터 J14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따로따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홈 메뉴에서 테두리 지정하는 부분에 보면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테두리를 지정하면 나중에 함수 이 부분에 입력하고 또 이 부분에도 함수 입력하잖아요. 함수 입력하고 나서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함수를 복사했을 때 위쪽에 있는 굵은 선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한 것 같습니다. 대각선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F13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합니다. 테두리 탭을 클릭하고 아래쪽에 대각선인 부분을 클릭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B열에서부터 H열까지 블록 지정해서 일단은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적당하게 늘어났고 출력 형태처럼 약간 더 넓어야 될 부분 열과 열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요. 오른쪽으로 또는 좁아져야 될 부분은 왼쪽으로 드래그 하면서 열 너비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행 높이도 맞춰 보겠습니다. 1, 2, 3행 같은 경우 출력 형태 보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행 번호를 블록을 지정하고 행 번호, 행 머리글과 행 머리글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약간 드래그해서 행을 높이겠습니다. 5에서부터 14행도 숫자를 드래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숫자랑 숫자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살짝 내려서 여유롭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제목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요. 문제에서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이라고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삽입 메뉴 누르시고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 보면 도형이라고 있습니다. 창이 이렇게 넓다면 이렇게 도형 생겼고요. 더 넓게 보인다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입니다. 도형. 사각형 중에서 네 번째 마우스 올려보니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맞습니다. 클릭해서 화면에 드래그하고 도형이 선택된 상태에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도형 안에서 커서가 깜빡거리고 있는데요. ESC 키를 한번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테두리가 지정이 되어서 나중에 글꼴 지정할 때 글씨를 블록 지정하지 않아도 되니 편리합니다.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 지정하기 위해서 서식 메뉴에서 도형 효과 클릭하고 그림자 오른쪽 오프셋은 바깥쪽에서 두째 줄의 첫 번째 있는 것입니다. 마우스 올려보면 알 수 있겠죠? 클릭하겠습니다. 글꼴 지정하기 위해서 홈 메뉴 누르고 글꼴 지정하는 곳에서 굴림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24포인트는 이 부분 숫자 11로 되어 있는데 클릭해서 24로 바꾸고요. 검정 글꼴색 바꾸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라고 적힌 거 바로 옆에 보면 목록 버튼 삼각형 모양 있습니다. 클릭하고 테마색 중에서 두 번째 있는 검정 텍스트 1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채우기 노랑 지정하기 위해서 바로 옆에 있는 페인트 통 모양 바로 옆에 목록 버튼 클릭하시고 표준색 중에서 네 번째 있는 마우스 올려보시면 노랑이니 클릭하겠습니다. 굵게 지정하기 위해서 가가가 있는 것 중에서 맨 처음에 있는 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글씨가 도형의 맨 가운데로 배치가 되어 있죠. 그래서 홈 메뉴에서 보면 이렇게 가로로 세로로 가운데 가로로 가운데 이 부분을 두 개 다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결제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임의의 셀에 결제란을 작성하고 그림으로 복사 기능을 이용하여 붙이기 하시오. 단 원본 삭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있는 표랑 상관없는 곳, 예를 들어서 L16셀 정도에다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열 너비랑 행 높이를 조절해야 되니까 위쪽 표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곳을 선택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출력 형태 있는 것처럼 먼저는 결제 입력하고요. 그 옆으로 담당, 과장, 부장 입력합니다. 총 8개의 셀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홈 메뉴에서 모든 테두리 선택해주고 가운데 맞춤 선택하겠습니다. L열 같은 경우는 좁아져야겠죠. 결제라는 것이 이렇게 좁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L과 M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좁히겠습니다.
17행이랑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행 높이도 조절하겠습니다. 결제라는 부분은 이렇게 두 개의 셀만 블럭을 지정하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고 세로로 글씨가 써져야 되니까 가나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텍스트 방향을 맞추는 곳입니다. 클릭해서 세로 쓰기를 클릭합니다. 오타 없이 잘 작성하셨으면 이제 그림으로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복사해야 될 부분을 블럭 지정하겠습니다. 이만큼이요. 그리고 그림으로 복사할 때는 홈 메뉴에서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삼각형 모양 목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두 번째 있는 그림으로 복사를 클릭하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이 대화 상자에서는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세요. 그림으로 복사되었으니 이제 붙이기 하겠습니다. 출력 형태에 보면 H1셀부터 보이죠? 해서 H1셀을 선택하고 붙여 넣을 때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알파벳 V 누르시면 이렇게 붙여 넣을 수 있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하고 싶을 때에는 붙여 넣기 옵션 바로 밑에 보면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림으로 복사했기 때문에 형식을 그림으로 붙여 넣는 것밖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붙여 넣은 것은 크기를 출력 형태처럼 맞추겠습니다. J2열까지만 보여야 되고 위쪽에서는 약간 여유롭게 떨어뜨리도록 해주고요. 원본은 삭제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L에서부터 O까지 이렇게 열머리글을 블록 지정합니다.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버튼 누르겠습니다. 17행 너무 늘어져 있죠? 17, 18 사이의 마우스 위치에서 더블 클릭해서 원래 행 높이대로 맞춰 놓겠습니다. 제1작업에서는 출력 형태에서 보면 눈금선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회색의 눈금선이 잘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눈금선 없애볼게요. 보기 메뉴 누르시고 눈금선이라고 있는데 선택 해제하겠습니다. 깨끗하게 눈금선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주황으로 지정해야 될 것들 해볼게요. 첫째 줄 블록 지정하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제품명 가격 선택하겠습니다. 홈 메뉴에서 채우는 거에 관련된 거니까 이렇게 채우기색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하고 표준색 중에서 세 번째 있는 주황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주황을 채우라 했으니 주황 선택하시는 게 좋겠고요. 주황 비슷한 걸 선택하시면 아무래도 감점 위험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 해보겠습니다. H14셀에 제품명이 선택되도록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효성 검사를 지정해야 될 H14셀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메뉴로는 데이터 메뉴 누르시고요. 유효성 검사 아이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쪽에 있는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만약에 아래쪽에 글씨를 클릭했다면 맨 처음에 보이는 데이터 유효성 검사 클릭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한 대상이 모든 값이어서 H14셀에는 숫자나 문자나 그 어떤 값을 입력해도 다 입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품명으로 입력되는 데이터를 제한할 것입니다. 제한 대상은 이렇게 목록 형태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으로 바꾸시고 원본 아래쪽에 있는 입력란에 마우스 클릭합니다. 잠수함에서부터 아소이 나라까지 쭉 드래그를 해주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목록으로부터 유효성 검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렇게 다른 셀을 선택하면 보이지 않는데 그 셀을 선택하면 목록 버튼이 보입니다. 이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 형태처럼 잠수함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는 지금처럼 목록 버튼을 이용해서 내가 입력하고 싶은 것을 타이핑 치지 않고 그냥 선택해서 입력하기가 편리하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아무 글자나 이렇게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 입력할 수 없다고 나타납니다. 데이터 유효성 검사를 설정해 주시면 셀에 입력하는 데이터 형식이나 값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셀 서식 문제입니다. F5에서부터 F12 영역,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곳에는 숫자 뒤에 원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32,700원 이런 식으로 천단의 구분기호도 있습니다. 해당되는 부분 블록 지정했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셀 서식 클릭하겠습니다. 표시 형식 탭을 선택하고요. 문제에서 이렇게 셀 서식 문제가 나오면 맨 밑에 있는 사용자 지정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곳에서 샵, 샵 0 선택하시고요. 맨 마지막에다가 원이라고 타이핑 칩니다.
숫자 서식 코드 오른쪽에다가 한글로 문자 작성하실 때에는 이렇게 문자만 입력해도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문자에는 큰 따옴표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샵 콤마 샵샵 0을 해주시면 천 단위 구분기호 쉼표가 들어가고 1의 자리인 경우 값이 없다 하더라도 0으로 채운다는 뜻입니다. 혹시라도 셀 서식에 관련된 이렇게 사용자 지정에 관련된 것들 더 공부하고 싶으시면은 제가 아래쪽에 댓글에 영상을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출력 형태 보면 G열이랑 H열도 천 단위 구분기호가 표시되고 있습니다. G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하고요. 저렇게 천 단위 구분기호 들어가는 것은 우리 ITQ 시험에서는 주로 홈 메뉴에서 쉼표 스타일 적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회계 형식으로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한 것이 알맞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기 위해서는 차트를 보시면 되세요. 상반기 하반기에 관련된 건데요. 차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꺾은 선이 하반기잖아요. 그럼 꺾은 선이라는 거는 보조축을 따랐을 거예요. 이 부분에 보니까 0이 있어야 될 곳에 빼기 표시가 보입니다. 0이 빼기 표시로 보이는 거는 회계 형식입니다. 그러니 잘 지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름 정의해 보겠습니다. H5에서부터 H12셀 하반기에 관련된 거네요. 이만큼 이름 정의해야 될 부분을 블록을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름 상자는 여기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주어진 이름 하반기 판매량 타이핑 칩니다. 타이핑 치고 나서 엔터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선택하고 있을 때는 이름 상자에서 이렇게 제가 선택한 그 셀의 좌표를 보여주고요. 그 옆에 있는 목록 버튼을 클릭해서 하반기 판매량을 선택을 하면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이름 정의를 해 놓으시면 함수 같은 수식 작성할 때 어떤 블록을 드래그 하지 않고 그 이름을 그대로 타이핑 쳐서 적용할 수도 있어서 편리합니다. 만약 이름을 정의했는데 뭔가 잘못 정의한 것 같다. 여기 아니라 다른 곳을 드래그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름을 수정하실 때에는 수식 메뉴에서 이름 관리자에서 하시면 됩니다. 이름 상자에서는 항상 이름 정의만 가능하고요. 이름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때는 이름 관리자에서 하는 겁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이름 보이고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 또는 이 이름을 더블 클릭하면 이름 편집 대화 상자가 뜨죠.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수정할 수도 있고 참조 대상에 마우스를 클릭해서 잘못된 영역이 있다면 다시 드래그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함수 문제 나오는데요. 실제 시험장에서 함수 풀다가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멘붕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함수는 차트 작업까지 다 끝난 다음에 풀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부 서식은 사실 ITQ 시험에서 그리 어렵게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서식은 지금 한번 해볼게요. 수식을 이용하여 가격이 3만 이하인 행 전체에 다음의 서식을 적용하시오. 파란 굵게. 서식을 적용해야 될 부분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하면 됩니다. B5에서부터 J12까지. 엑셀에서 명칭 잠깐만 보고 갈게요. 이렇게 순수한 데이터 가로 방향인 것을 레코드라고 합니다. 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세로 방향인 것을 필드라고 합니다. 열, 컬럼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열에 대한 이름, 그 필드에 대한 이름 있죠? 필드에 대한 이름, 오행에 있는 거네요. 이 부분을 필드 이름이라고 합니다. 열 이름이라고도 하고 컬럼 네임, 열 레이블, 컬럼 레이블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금 블록 지정할 때는 사행에 있는 필드 이름은 절대 블록 지정하지 마시고 레코드 부분만 블록 지정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3만 이하라면 서식 적용할 거고 여기가 3만 이하면은 서식 적용할 거고 또 이런 식으로 3만 이하가 아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서식을 적용하지 않고 비교 대상은 이 부분인 거예요. 이 부분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블록 지정한 이 상태에서 홈 메뉴에서 보면 가운데쯤에 조건부 서식 보이고요.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세규칙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수식을 이용하여 라고 적혀 있죠. 이 대화 상자에서 맨 마지막에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마우스로 클릭합니다. 아래쪽에는 다음 수식이 참인값의 서식 지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이 부분 입력란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여기서는 참인지 거짓인지 나타낼 수 있는 논리식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것은 가격이 3만 이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격 셀 중에서 맨 처음에 보이는 데이터 F5셀을 선택하겠습니다. 달러가 이렇게 둘 다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참조죠. 절대 참조면 32,700이라는 것만 3만 이하인지 비교할 수 있고 아래쪽에 있는 데이터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아래쪽에 있는 것들도 비교하기 위해서는 5행은 6행으로 7행으로 8행으로 이렇게 5라는 값은 변해야 하죠. 그래서 5 앞에 있는 달러는 없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F열에 있는 가격에 대해서만 3만 이하인지 비교하면 되고요. G열이나 그 다음 열에 대해서는 비교할 필요가 없죠. F열에 대해서는 고정이 되어야 합니다. 해서 키보드에서 F4키를 2번 눌러줍니다.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30000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입력한 논리식이 참인 경우는 어떤 서식을 넣을까 지정해 주어야 하죠. 아래쪽에 서식 버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가 나타났는데요. 위쪽에서 굵게 선택하고 색이라는 곳에서 표준색 중에서 오른쪽에서 세 번째 파랑이죠. 클릭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누릅니다. 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3만 이하인 데이터 이 부분하고 여기 맞네요. 그것에 대한 행 전체에 이런 식으로 서식이 지정이 되었습니다. 만약의 경우 조건부 서식을 지정을 했는데 뭔가 답이 잘못된 것 같다 하시면 수정해야겠죠?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블럭을 지정하고 홈 메뉴에서 조건부 서식 눌러서 만약에 새 규칙을 눌러버리면 아까 있었던 잘못된 규칙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규칙 지우기에서 위쪽이나 아래쪽을 클릭해서 규칙을 지운 다음에 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만들었던 그 규칙을 조금 수정만 하면 될 것 같다 하시면 아래쪽에 있는 규칙 관리를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좀 전에 만들었던 규칙이 보입니다. 이 규칙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나타나죠. 여기서 논리식이나 서식을 수정할 수 있겠습니다. 함수는 나중에 푸는 걸로 하시고 차트까지 다 끝난 다음에 푸는 걸로 하고요. 이 작업 해보겠습니다. 제2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의 B 두 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한 후 아래처럼 작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1작업에서 B4에서부터 H12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복사하기 위해서 Ctrl C 누르셔도 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사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제2작업이라는 시트 이름을 클릭하고 위쪽에서 B 두 번째 셀을 클릭하겠습니다.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에는 모두 붙여넣기 하기 위해서 이 부분 맨 처음에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또는 단축키 Ctrl V 하셔도 되고요. 열 너비가 맞지 않으니까 B열에서부터 H열까지 열 머리글 알파벳을 주르륵 드래그하고 열과 열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면 양방향 화살표 모양이 되죠.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적당한 너비로 넓히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문제인데요. 먼저 지시사항대로 해보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까지 블록 지정하고 셀 병합하기 위해서 홈 메뉴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 그런 다음 내용 입력하겠습니다. 테두리 지정하기 위해서 H11에서부터 이렇게 아래쪽 라인 블록 지정하고요. 홈 메뉴에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겠습니다. 가운데 맞춤 지정하기 위해서 H11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홈 메뉴에서 가운데 맞춤 누르겠습니다. 문제에서 daverage 함수가 주어졌고 바로 여기 H11셀에 아람 제품의 가격 평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daverage 함수, average 함수는 평균 구하는 함수인데 d가 붙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에 알맞는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가격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데요. 조건이 있어요. 아람이라는 조건. 그래서 아람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렇게 두 개의 셀인 것 같습니다. 이 두 개의 셀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는 것입니다. H11셀을 11셀을 마우스로 클릭하고 등호 표시한 다음에 DA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daverage 함수 보이니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위쪽에 FX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daverage 함수에 대한 함수인수 대화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부분은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레코드를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평균을 이만큼 구할 거잖아요. 이것에 관련된 필드 이름 포함해야 되고 이것과 관련된 모든 레코드들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는 B2에서부터 H10셀까지만 블록 지정하시면 됩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병합되어 있는 곳은 절대 블록 지정하시면 안 됩니다. 레코드가 아닙니다. 필드라고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한 건데요. average 함수잖아요. 어느 필드에 대해서 평균을 구할지 그 필드를 지목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보면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하죠. 가격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에는 F2셀 필드 이름을 선택해서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아까 블록을 이렇게 지정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열, 두 번째 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이에요. 다섯 번째 열에 있는 것을 평균을 구할 거다 해서 F2가 아니라 5라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크라이티어리어라는 부분은 조건식을 입력하는 곳입니다. 함수 사용할 때 크라이티어리아라는 부분 보면 항상 뭔가 다 하지 않고 어떤 조건인지 그 조건을 입력하시는 거예요. daverage 함수,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조건식 작성할 때도 반드시 필드 이름을 포함해야 합니다. rm이라는 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rm이라는 것이 조건이고 그것에 대한 필드는 이 부분이죠. 해서 개발사가 rm이다 라는 조건을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블록을 지정해서 넣는 겁니다. 확인 버튼 눌러 보겠습니다. 이따가 차트 다 끝난 다음에 함수 풀 때 함수에서 dsum 함수가 있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 혹시라도 이해가 좀 덜 되었으면 그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m 제품의 가격 평균이 32,000이 되려면 현재 31,600이죠. 이것이 32,000이 되려면 잠수함의 가격이 얼마가 되어야 라고 적혀 있네요. 잠수함이라는 글씨는 여기 있고 잠수함에 대한 가격은 32,700이군요. 자, 이 부분이 32,700인데 이것이 얼마로 변경이 되면 31,600이 아니라 나의 목표 32,000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목표값 찾기 하실 때에는 수식 만들어 놓은 그 셀 H11셀을 선택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면 수식 입력되어 있죠. 이 부분이 뭔가 변경되려면 위쪽에 있는 걸 변경을 해서 바꾸는 거라서요. 그래서 H11셀 선택한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목표값 찾기를 클릭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H11셀을 선택하고 있어서 수식셀에 이렇게 잘 나타났고요. 찾는 값이라는 것이 바로 목표값입니다. 목표값은 32,000이죠. 지금 수식셀에 있는 값이 뭘로 변하고 싶은지 그 목표를 적어 주시는 거예요. 값을 바꿀 셀 선택을 하시고 어떤 값, 이 중에서 어떤 값을 변경해서 32,000이 되고 싶은지 문제에서 잠수함의 가격이라고 했으니 F3셀에 있는 32,700이 해당이 되겠죠. 이렇게 선택하겠습니다. 32,700을 이곳에다가 확인 버튼 누르고 또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33,500이 되면 목표 32,000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겠습니다. 고급 필터 해보겠습니다. 고급 필터 할 때는 먼저 조건식을 작성해야 하죠. 조건식 작성할 때는 필드 이름을 잘 보아야 합니다. 유형이 스포츠이거나 하반기 판매량이 3,000 이하인 이것이 조건인데요. 이 중에서 필드 이름은 유형이라는 것, 하반기 판매량이라는 것 먼저 복사해 오겠습니다. 이 셀에 유형 있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하반기 H2셀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의 셀 복사하고 문제에서 B14셀부터 조건 작성하라고 되어 있죠. 해서 B14셀을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유형이 스포츠이다 라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유형 중에서 스포츠를 마우스로 선택하고 복사하고 B15셀에다가 붙여 넣을게요. 다음 판매량이 3,000 이하라는 논리식을 주어야 됩니다. 3,000 이하라는 것은 작거나 같다
같다 3 0 0 0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작거나 같다 3000을 이곳에다가 쓸까요? 이곳에다가 쓸까요? 앞쪽에 있는 연산자를 잘 봐야 되겠죠? 뭐뭐이거나 앞쪽에 거이거나 뒤쪽에 거이거나 둘 중 하나만 true이면 레코드가 추출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뭐뭐이거나 OR 조건이에요. OR 조건일 때는 다른 줄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라는 이렇게 같은 줄 말고요. 아래쪽에다가 쓰시면 돼요. 작거나 같다 30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문제에서 뭐뭐이거나가 아니라 뭐뭐이면서 이런 식이면 AND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 개의 논리식 둘 다 맞아야지 데이터가 추출이 되는 것. 그럴 때에는 같은 줄에 입력합니다. 이것을 위쪽에다가 입력하면 됩니다. 제품명, 가격, 상반기, 하반기 이런 필드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드 이름을 복사하겠습니다. 제품명 클릭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가격, 상하,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해서 복사하고 붙여넣을 곳은 B18번째 셀이니까 선택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고급 필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위쪽에 있는 목록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블록은 필드 이름 포함해서 레코드만 해야 합니다. 아래쪽에 병합되어 있는 이름 부분은 블록 지정하면 알맞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블록 지정한 상태이고 데이터 메뉴에서 가운데쯤에 보면 고급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B18번째 셀 이곳에다가 데이터를 추출하라고 되어 있죠. 현재 위치에 필터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 부분에 데이터를 필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있는 다른 장소의 복사를 클릭합니다. 조건 범위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지금 작성해 놓은 조건 유형에서부터 이만큼 총 6개의 셀을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복사 위치에 마우스를 클릭하고 아래쪽에 필드 이름 복사해서 넣은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쭉 다 드래그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레코드가 알맞게 추출이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 위쪽에서 스포츠, 유형이 스포츠라고 했지요. 그래서 스포츠인 거, 골프, 풋볼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뭐 이거나잖아요.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둘 중에 아무거나 맞추면 아래쪽에 다 추출되는 거예요. 하반기가 3000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반기 중에서 보면은 3000 이하인 것들. 릴리 스토리하고 아소의 나라 이렇게군요. 총 4개의 레코드가 추출되면 맞습니다. 제3작업입니다. 정렬과 부분합. 문제에서 제1작업 시트의 B4에서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3작업 시트의 B2번째 셀에 모두 붙여넣기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1작업인데요. B4에서부터 H12 셀까지 이렇게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복사하기 위해서 컨트롤 C, 제3작업 클릭하고 B2번째 셀 마우스로 클릭하고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열 너비가 맞지 않지요? B에서부터 H열까지 이렇게 알파벳을 쭉 드래그해서 열과 열 사이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 너비 맞추겠습니다. 오른쪽에 문제 참고하시고요. 부분합 문제 하실 때 차례차례 하시면 돼요.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고 이거 먼저 해볼게요. 정렬하실 때는 어떤 식으로 그룹이 되어 있는지 보시는데요. 이렇게 글씨가 제일 많은 부분을 딱 보시는 거예요. 어드벤츠, 액션, 스포츠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모아져 있는 것들을 보시면 되겠죠. 이형 먼저 나오고 시옷 나오고 그러면 히읗에서부터 기역으로 내려가는 내림차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내림차순 정렬해야 되는 필드를 선택하겠습니다. 2열에 선택하시면 돼요. 2열 중에 아무 셀이나 선택하시면 돼요. 그 상태에서 데이터 메뉴에서 내림차순 클릭하겠습니다. 이 부분입니다. 다음 할 일은 제품명의 개수 구해 볼게요. 이건 부분합으로 구하는 거죠. 표에서 어떤 셀이든 이렇게 선택하고요. 더블 클릭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겠죠. 자, ESC에서 더블 클릭했던 거 해제했고 아무 셀이나 그냥 선택하시면 되고 데이터 메뉴에서 맨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하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이라고 하죠. 본인이 아까 뭘로 정렬을 했었나요? 유형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유형에 보면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죠. 해서 그룹화할 항목은 클릭해서 유형으로 바꿔줍니다. 문제에서 제품명의 개수라고 했지요. 해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로 바꿔주고
제품명을 선택합니다. 아래쪽에 하반기니 이런 것들 선택되어 있는데 선택하면 안 되죠. 선택 해제하고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막대 위아래로 쫙 훑어봐서 제품명만 선택되어 있는 거 잘 아셔야 합니다. 첫 번째 부분합 하실 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에 선택이 되어 있어도 되고 되어 있지 않아도 별 상관없습니다. 아래쪽에 보이는 데이터 아래의 요약 이 부분은 선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데이터에서 아래쪽으로 요약한다는 뜻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위쪽이랑 아래쪽이 선택이 되어 있으니 그대로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2열에 대한 열 너비가 좁아 보입니다. 넓혀 볼까요? 이 F 사이에 마우스 위치하고 더블 클릭해서 넓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 해보겠습니다. 하반기 판매량의 평균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셀 포인트는 항상 표 안에 있어야 하고 데이터 메뉴에서 부분합 맨 오른쪽에 클릭하겠습니다. 그룹화할 항목은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유형 그대로. 이걸 기준으로 그룹화하니까 사용할 함수는 여기 두 번째에서는 평균을 하라고 했잖아요. 해서 사용할 함수는 개수가 아니라 평균으로 고쳐줍니다. 뭐에 대한? 판매량에 대한. 그래서 제품명은 선택 해제하고 판매량이 잘 안 보이네요. 오른쪽에 있는 스크롤 막대를 아래로 위로 굴려보니 판매량 세 글자가 아니라 제가 덜 읽었죠. 하반기 판매량.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하반기를 선택을 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인데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의 선택을 해제해야 합니다. 반드시. 왜냐하면 이게 선택이 되어 있으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한다잖아요. 그래서 개수는 사라지고 새로운 값, 평균만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개수랑 평균 다 같이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새롭게 대치할 일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그곳에다가 평균을 그대로 또 나타낸다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합은 이거 선택 해제한 상태에서 확인 버튼 누릅니다. 두 번째 조건에 보면 윤곽 지우시오 라고 적혀 있어요. 윤곽은 바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을 뜻합니다. 부분적으로 합을 구해 놓은 거잖아요. 합이라는 것은 요약이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꼭 썸, 합계를 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평균이나 개수나 뭐 최대값이나 이런 것들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윤곽 같은 경우는 빼기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클릭해서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이렇게 숨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펼쳐져서 볼 수도 있고 위쪽에 있는 숫자 부분 3 선택하고 1 선택하고 4 선택하고 이런 것들 눌러보세요. 4를 선택하면 이렇게 상세하게 보여지고요. 1을 선택하면 제일 겉에 있는 요약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윤곽을 지우라고 하죠. 그래서 윤곽 지우는 거 해볼게요. 지금 모습이 이렇게 두 줄밖에 보이지 않는데 이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위쪽에 데이터 메뉴에서 오른쪽으로 보면 그룹 해제라는 글씨, 이 글씨를 클릭하면 두 번째 윤곽 지우기라고 있습니다. 클릭할게요. 그럼 윤곽 지워지면서 상세하게 다 나타났습니다. 시험 보실 때는 굳이 윤곽 키워드를 누르고 어쩌고 할 필요 없이 바로 진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요약 분석하는 기능을 사용하고 나면 데이터가 잘못 입력됐을 때는 바로 눈에 띄실 거예요. 만약에 숫자를 뭔가 잘못 입력했으면 이런 부분에서 다르겠죠. 제1작업에서 오타를 쳤을 경우일 것이니 1작업에서 수정도 하시고 제3작업에서도 수정하시면 됩니다. 부분합을 작성을 해놓고 보니 뭐 예를 들면은 평균을 구해야 되는데 다른 걸 잘못 구해놨다든지 하반기에다가 평균 구해야 되는데 상반기에다가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잘못했다 하면 부분합을 지워야겠죠. 이걸 이런 식으로 블록 지정해서 지우기란 불편하잖아요. 데이터 메뉴에서 보시면은 오른쪽에 부분합 아까 지정했던 부분 있죠. 이 부분 다시 클릭하면 맨 아래쪽에 모두 제거가 있어요. 그래서 모두 제거 클릭하면 지금 보이는 부분합이 모두 제거됩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차트 하실 때는 1작업에서 블록을 잘 지정하고 가야 되는데요. 확인할 것은 아래쪽에 항목 잠수함, 좀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제품명이 필요하다는 거. 그 다음에 범례 부분 보는 거죠. 가격이랑 하반기 판매량. 가격이랑 하반기 이런 식으로 필드명도 항상 포함해야 돼요. 범례에 보면 필드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러면 블록을 C4에서부터 C12까지 블록 지정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F4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하반기 블록 지정 이렇게 세 군데 블록 지정했습니다.
차트 하실 때 단축키 하나 알고 계시는 게 훨씬 편리하죠. 단축키는 F11키. 차트가 이렇게 막대기 모양으로 생겼어요. 그래서 F11키 알고 계시면 편리하겠습니다. F11 누르시면 차트 시트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F11키를 기억이 잘 안 나요 하면 어떻게 하냐 하면 메뉴에서 하시면 돼요. 차례차례 삽입 메뉴 누르시고 이런 식으로 막대 모양으로 생긴 부분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에서 묶은 세로막 대형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묶은 세로막 대형 클릭하고 2차원 중에 첫 번째 있는 거 선택.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차트 이동 클릭하고 새 시트 클릭하고 제4작업 입력한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F11키 한번 눌러서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둘 다 좋은 거죠. 더 간편하다고 생각되는 거 하시면 돼요. 시트 이름 바꿔야겠죠. 더블 클릭하시고 제4작업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작업은 클릭한 채 제3작업 뒤쪽으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위치를 옮겨 놓을게요. 차트 나타내고 나면은 제1작업에서 레코드가 총 몇 개죠? 총 8개잖아요. 이런 식으로 8개의 레코드여서 제4작업에서 보면 항목이 총 8개가 나타난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6개만 나타내고 있어요. 필요 없는 부분을 해제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항목 제거하는 방법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차트에서 데이터 선택 누릅니다. 그러면 이쪽에 이렇게 항목이 쭈루룩 보인단 말이에요. 이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게 뭔지 보는 거죠. 골프, 풋볼 필요 없어서 선택 해제했습니다. 데이터 원본 선택 대화 상자잖아요. 이곳에 이따가 또 한 번 올 거예요. 뭐하러 오냐 하면은 범례 이름 수정하러. 범례 이름이 제1작업에서 Alt 엔터 쳐서 이런 식으로 두 줄로 바뀌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한 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 수정해 볼게요. 그래서 아래쪽에 보면은 하반기 판매량에 대해서 수정할 거니까 이 부분 마우스로 클릭하고 위쪽에 보면 편집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H4셀에 있는 말을 이렇게 참조해 왔어요 하고 보여주고 있는데요. 더 이상 참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델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고 그대로 타이핑 치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잘 보니까 띄어쓰기가 있네요. 띄어쓰기 할게요.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 다음 이곳에서 더 이상 수정할 게 없죠. 확인 버튼 누를게요. 4번 하시면 되세요. 레이아웃 3, 스타일 1 지정하는 것. 차트를 선택하고 있어야 위쪽에 디자인 메뉴도 보이고 서식 메뉴도 보여요. 디자인 메뉴 선택한 상태에서 왼쪽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 부분에 마우스 클릭해서 세 번째 마우스 올려보시면 레이아웃 3이죠. 클릭하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것들이 차트 스타일이죠. 맨 첫 번째 거에 마우스 올려봐서 스타일 1 맞으니까 클릭하겠습니다. 5번 영역 서식 차트 이런 식으로 서식 지정해 볼게요. 차트 영역에다가 이 서식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차트에서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 부분은 차트 영역, 막대기에 마우스 올려보면 계열, 아래쪽에 항목 있는 곳에 마우스 올려보면 가로 항목축, 아래쪽에 있는 것은 범례 이런 식으로 구성 요소에 대한 이름들을 보여주고 있죠. 차트 영역에다가 적용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차트 영역일 때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 굴림 11포인트 적용하기 위해서 홈 메뉴 클릭하고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 11포인트 지정해 줍니다.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는 서식 메뉴에서 하시면 됩니다. 도형 채우기 클릭하고 차트 구성 요소 하나하나를 그냥 도형 하나로 생각하시면 편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형 채우기에서 마우스 클릭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질감, 더 아래쪽으로 파란색의 마우스 올려보니 파랑 박엽지 맞으니 클릭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림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라는 것은 그림 영역이라는 뜻인 거죠. 흰색으로 적용된 거 보니까 바로 이 부분이 흰색으로 적용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보니 그림 영역 맞습니다. 클릭하고 이렇게 인식을 시켜줘야겠죠. 마우스로 클릭해서.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 마우스 클릭하고 테마색 중에 맨 첫 번째 거 흰색 배경 1 맞잖아요. 클릭하겠습니다. 차트 제목 해보겠습니다. 차트 제목 마우스로 클릭하고 먼저 내용 입력해 볼게요.
뒤쪽에 필요 없는 글씨는 지우고 델리트 키 눌러서요. 커서가 이렇게 깜빡거리고 있는데 굴림 적용하고 이러면 굴림은 적용 안 해도 되고 굵게 20포인트 이런 거 할 건데 그런 거 적용하면 앞쪽에 있는 텍스트에 잘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텍스트를 블록을 지정하든지 아니면 테두리를 선택하면 돼요. ESC 키를 한번 누르시면은 테두리를 선택한 상태가 되니까 글꼴 지정하기 편리해졌습니다. 홈 메뉴 누르시고 글꼴 크기는 20포인트 굵게 선택하고요. 채우기 흰색 배경 1이라는 것은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를 흰색 배경 1 선택해서 넣어주면 됩니다. 차트 제목을 선택하고 있어서 그런데요. 선택하고 있지 않을 때를 보면 테두리가 지금 없잖아요. 모범 답안에 보면 테두리 지정하는 것을 주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도형 윤곽선 검정 지정하겠습니다. 차트에서 어떤 구성 요소든지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나타납니다. 위쪽에 서식 메뉴에서 도형 채우기나 도형 윤곽선 적용하는 것은 이렇게 서식에서 밑에 있는 채우기나 테두리에서 색 적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는 지금 화면이 조금 좁은 관계로 오른쪽에 있는 작업창을 닫고 위쪽에 있는 서식에서 적용했던 것 뿐입니다. 시험장에 가면 모니터가 이렇게 널찍하겠죠? 그래서 어떤 이렇게 막대기를 더블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데이터 계열에 대한 작업창 보여주죠. 그리고 그림 영역에 대한 거 수정하고 싶으면 그림 영역 선택하면 이 부분이 그림 영역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오른쪽 작업창에서 작업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반기 판매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그 다음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 막대나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맨 밑에 있는 콤보가 선택되어 있다는 사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하반기 판매량 아래쪽에 차트 보아도 하반기 판매량이 꺾은 선형인 거죠. 자, 하반기 판매량에 대해서 꺾은 선형 중에서 네 번째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그것에 대해서 보조축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오른쪽에 보조축이 나타나서 하반기 판매량은 오른쪽에 있는 것을 단위를 따라서 흐르겠습니다. 위쪽에 가격이라는 것은 묶은 세로막대형 그대로라는 거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계열의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마름모 크기 10 레이블 값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식이라는 것은 이렇게 마름모 모양이고 저는 동글동글하고 그 다음 레이블 값이라는 것은 이렇게 숫자 부분 이 부분을 레이블 값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수정해야 될 부분 먼저 표식 수정해 볼게요. 저는 여기 표식을 더블 클릭할게요. 왜냐하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없었어서 더블 클릭해서 작업창도 나타났고 그 다음에 이렇게 표식에 관련된 것들은 맨 앞에 보이는 채우기 및 선 아이콘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고 표식을 클릭할 수 있습니다. 표식 옵션 클릭하고 아래쪽에 기본 제공 클릭, 형식은 마름모로 수정하고요. 크기는 문제에서 10 입력하라 했으니 1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레이블 값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숫자가 표시되는 것. 이 숫자는 아무래도 여기 앞쪽에 있는 이 표식에 대한 숫자잖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여기 표식이 모두 다 선택이 되어 있는데 맨 위쪽에 있는 표식만 한번 클릭해서 얘만 선택된 상태. 이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잘 나타났는데요. 가끔은 이렇게 레이블 값 표시한 게 다른 위치에 있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치를 옮기고 싶을 때에는 이렇게 위치를 옮겨야 될 것을 먼저 선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서 보면 레이블 옵션이라고 이렇게 막대기 모양이 있어요. 클릭하고 아래쪽에 보면 레이블 위치 수정하는 곳 있어요. 만약에 가운데를 선택하면 저런 식으로 왼쪽은 저런 식인데 아까 오른쪽이었죠? 이 부분 선택 그대로 두겠습니다.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파선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죠? 얘가 눈금선이에요. 그래서 수정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택할게요.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촘촘하게 조절점이 보이면 내가 눈금선을 잘 선택했구나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쪽에서 도형 윤곽선 클릭하고 대시를 네 번째 있는 곳에 마우스 올려보시면 파선이에요. 클릭할게요. 저는 이렇게 회색으로 희미하잖아요. 여기는 선명하고 해서 도형 윤곽선에 대한 색상을 검정으로 해주시면 출력 형태랑 똑같이 잘 만들어집니다. 축은 출력 형태 참조하라고 되어 있는데 축이라는 것은 기본축, 보조축, 항목축 이렇게 세 군데 지금 있네요. 여기서 보면 여기 검정색 선, 검정선, 검정선이고 보조축은 단위가 다르고요. 수정해 보겠습니다. 수정해야 될 부분을 먼저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축에서 숫자 부분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정선만 지정하면 되니까 굳이 저는 작업창이 필요가 없죠. 현재 해서 위쪽에서 그냥 해볼게요.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항목에 있는 글씨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시고 도형 윤곽선을 검정, 보조 세로축에 있는 글씨 숫자 부분 선택하고 나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 지정하고요. 숫자 단위를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조축에 있는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저는 작업창을 나타낼게요. 혹시라도 여기 막대기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지 않다면, 혹시 딴 데 이렇게 선택되어 있다면 막대 부분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얘 이름은 축 옵션인데요. 클릭. 그 다음에 최소는 이렇게 하이폰 표시는 0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최소는 0. 최대값은 8,000 맞고 주 단위는 보니까 246 이렇게 올라가네요. 그래서 2000 단위라서 2000 입력하고 엔터 하겠습니다. 차트에서 막대기에 대한 두께를 이렇게 보면은 얘는 넓고요. 저는 이렇게 가늘가늘 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래쪽에 간격은 저는 이렇게 넓고, 그 다음에 출력 형태는 간격이 좁아요. 그래서 간격을 좁혀주면 막대가 더 옆으로 너비가 넓어지겠습니다. 방법은 막대를 선택해 주세요. 아무 막대나 선택.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 부분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아래쪽에 보면 간격 너비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75 입력하고 엔터 할게요. 75. 모범 답안에 75가 가장 많이 있어서 75라고 입력했습니다. 다음은 도형 만들어 보겠습니다.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 부분입니다. 저는 서식 메뉴가 선택이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서 도형 만들 수도 있겠네요. 삽입 메뉴에서도 도형해도 되고요. 그럼 저는 아래쪽에서 설명선 중에서 두 번째 거 선택할게요. 출력 형태 봐서 적당한 크기로 드래그. 작업창은 필요가 없어서 잠깐 닫겠습니다. 도형 선택된 상태에서 최대 판매량 입력하겠습니다. 도형 보면은 안쪽이 흰색이고 글자색은 검정이잖아요. 한 번에 해결하고 싶으시면 도형 스타일 중에서 자세히 버튼 누르고 두 번째 정도 선택하시면 알맞을 것 같아요. 도형 안에 있는 글씨는 차트가 굴림이니까 이 부분도 굴림으로 지정된 됐을 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홈 메뉴 눌러서 굴림으로 수정하겠습니다. 글씨는 도형의 가운데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홈 메뉴에서 가운데 눌러주겠습니다. 도형은 출력 형태 봐서 좀 더 알맞게 저는 배치해야겠어요. 너무 크게 그려놨네요. 아래쪽에 보이는 노란색 조절점은 이렇게 꼬리를 움직일 수 있으세요. 출력 형태처럼 원하는 방향으로 꼬리를 움직여 주세요. 함수 1번 문제입니다. 순위를 구합니다. iO셀에 함수 입력할 것이고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하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시오. if 랭크 EQ 함수 iO셀에 등호 표시하고 랭크 EQ 함수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rank 정도 입력하시면 랭크.eq 함수 보이고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현재 이렇게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위쪽에 fx 버튼 눌러서 함수인수 대화 상자 나타내겠습니다. 맨 먼저 넘버, 그 다음 ref, 올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랭크.eq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러니 어느 수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지 맨 먼저 넘버에 입력해 주시는 겁니다.
IO셀에다가 함수를 입력하고 답을 구할 것인데 여기 IO셀에는 어떤 답이 나타나야 되냐 하면 문제에서 상반기 판매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6820이라는 말이 몇 등인지 IO셀을 표시합니다. 해서 순위를 구하려는 수는 먼저 6820이라는 것이 참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G5셀인 거죠. 이렇게 참조가 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입력하는 것은 REF, 목록 범위입니다. 현재 6820이라는 것이 어느 범위에서 몇 등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순위를 구하려는 그 수가 속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세 번째는 올덜. 순위를 구하려면 큰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할지 정해 주어야 하잖아요. 우리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하면 큰 값이 1등이 됩니다. 기존 표에 있는 상반기 판매량이라는 부분을 이곳에 한번, 이곳에 한번 이런 식으로 복사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상반기 판매량에 대해서 먼저 내림차순 정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메뉴에서 내림차순 눌러볼게요. 히읗에서 기역으로 내려가는 이 버튼입니다. 그 다음 상반기 판매량 여기 N열에 있는 것은 오름차순 눌러보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것은 진행하는 방향, 현재는 아래 방향입니다. 아래쪽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수치가 내려가는 겁니다. 맨 위쪽에 있는 것은 큰 값이고 아래쪽에 있는 것은 작은 값이죠. 작은 값으로 값이 내려가요. 정렬은 항상 맨 처음에 나타나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내림차순으로 정렬했을 때는 맨 처음에 보이는 것이 큰 값이잖아요. 그래서 내림차순으로 정렬,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는 것은 큰 값이 1등이 되게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름차순으로 정렬한 것은 이런 모습입니다. 아랫 방향으로 지금 값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으로 진행하는 방향으로 값이 올라가고 있죠. 큰 값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값이 맨 위에 있어야 큰 값으로 올라가는 거겠죠. 해서 오름차순으로 정렬을 하면 작은 값이 우선순위를 가집니다.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한다는 것은 작은 값이 1등이 되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했으니 큰 값이 1등이 되게 하는 거겠죠. ITQ 시험에서는 이렇게 내림차순, 오름차순 알려주고 있으니 그대로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때에는 0 또는 생략해 주시면 되세요. 올덜 있는 이 부분에. 만약에 문제에서 오름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한다면 0이 아닌 수, 보통은 1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1 같은 이런 숫자를 입력을 해주면 오름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수 있고 작은 값이 1등이 되도록 순위를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if 함수는 아직 보지 않고요. rank.eq 함수만 먼저 보는 걸로 하고 함수인수 대화상자에 함수 입력해 보겠습니다. 넘버 구간에는 순위를 구할 수를 선택해서 넣으면 되겠죠. 상반기에 대한 거 구하는 거니까 G5셀을 참조하겠습니다. G5셀에 있는 값이 몇 등인지 I5셀에 표시하고 싶은 거니까요. REF는 참조 범위, G5셀이 속할 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G5에서부터 G12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참조했습니다. 세 번째 올덜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내림차순으로 순위를 구할 거니까 0 또는 생략하면 되죠. 아래쪽에 있는 설명을 참조할 수도 있습니다. 0이나 생략하면 내림차순으로 라고 적혀 있지요. 지금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확인 버튼을 누르면 잘못됩니다. 그냥 확인 버튼 한 번만 눌러 볼게요. 그리고 1이라는 것은 잘 나타났을 거예요. 어떤 셀을 선택하면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작은 점이 보입니다. 이 작은 점 이름은 채우기 핸들이고요. 아래쪽으로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7셀 정도를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 부분에서 G5셀을 참조하고 G5셀은 G6셀로 G7셀로 이렇게 바뀌어서 G7셀로 이렇게 상대 참조가 잘 되었습니다. 수식을 복사하면 참조하고 있던
있던 그 셀의 위치도 상대적으로 지금처럼 변하는 것을 상대 참조라고 합니다. 이것처럼요. 그런데 참조 범위 말인데요. 이 참조 범위는 맨 처음에 이 부분을 선택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함수를 한 번, 두 번 이렇게 복사를 하고 나니까 여기 있는 참조 범위도 이런 식으로 한 번,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참조 범위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참조 범위만큼은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하잖아요. 해서 이렇게 달러가 없이 보이는 이런 식으로 상대 참조로 되어 있으면 안 되고, IO 셀을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이 부분에다가 키보드에서 F4키를 한번 눌러줍니다. F4키를 한번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달러가 모두 다 들어갑니다. 달러가 들어간 것은 절대 참조라고 하고요. 절대 참조는 수식을 어느 쪽으로든 복사를 해도 참조하고 있는 그 위치가 항상 제자리에 고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 참조가 된 상태에서 엔터하고 다시 한번 채우기 핸들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함수를 복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I7셀 정도를 더블 클릭해 봤었죠? 보다시피 참조 범위가 맨 처음에 G5에서부터 G12셀 선택을 했었는데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랭크.eq 함수는 ITQ 시험에서 이렇게 절대 참조하는 것이 하나의 까다로운 문제가 되다 보니 자주 출제가 됩니다. 랭크.eq 함수가 나오면 범위에 절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이렇게 모든 것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1에서 3위까지만 구하라고 했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죠. if 함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IO셀을 다시 더블 클릭하고 R 앞에다가 if 가로 열어 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fx 버튼을 누르면 랭크.eq 함수가 보일 것입니다. 맨 끝에다가 마우스로 클릭해서 쉼표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논리식이 덜 써져 있는 거긴 하지만 fx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if 함수가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여기 위쪽에 수식 입력 중에서 랭크.eq를 누르면 랭크.eq 함수로 이렇게 변하고요. if 함수를 누르면 또 if 함수로 이렇게 또 변합니다. if 함수는 맨 먼저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부분은 아직 덜 작성된 겁니다. 그 다음에 value if true, value if false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로지컬 테스트, 논리식이라는 것은 true나 false로 판정될 수 있는 값이나 식을 뜻합니다. true나 false로 판정을 해보고 true인 경우, 이 말이 참인 경우에는 바로 뒤에 있는 값을 엑셀에 표시하고요. value if true 이 구간에 있는 말을,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인 경우는 그 다음에 있는 말을 엑셀에 표시합니다. 랭크.eq 함수로 순위를 구한 것, 이것을 엑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1, 2, 3에 대해서만 표시를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여기 앞쪽에 논리식 작성하는 로지컬 테스트 구간에다가 1, 2, 3에 해당되는 논리식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랭크.eq 함수로 구한 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논리식을 준다면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 2, 3에 해당이 되겠죠. 랭크.eq 함수로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주고요. 이 말이 맞다면 바로 순위를 그냥 구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을 표시하는 거고요. 맨 처음에 로지컬 테스트 있는 부분에서 랭크.eq 함수로 순위를 구한 것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하니까 작거나 같다 3 이렇게 논리식을 지정하면 되고요. 랭크.eq 함수로 답 구한 거 그냥 복사하시고요. 아래쪽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이렇게 3보다 작거나 같지 않은 경우, 4 이상인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공백 표시해야 되니까 큰 따옴표 2개 하시면 됩니다. 큰 따옴표 안에 어떤 말을 입력하면 그 말이 표시되는 거고, 큰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지금처럼 입력하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되는 겁니다. 확인 버튼 클릭, 채우기 핸들 마우스 위치하고 아래쪽으로 값을 채워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IO셀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한 줄로 펼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해 보겠습니다. if 함수에서 먼저 이렇게 논리식 주었고요. 3보다 작거나 같다 라고. 그 다음에 이 말이 맞으면 그대로 순위를 표시하면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 거짓인 경우, 4 이상인 경우, 그럴 때는 공백으로 표시하게 됩니다. 함수 2번 문제입니다. 출시 연도. 바로 이 부분에 함수 입력할 것이고, 제품 코드 이 부분에 있고요. 제품 코드의 마지막 네 글자를 추출하여 년을 붙이시오. M% 연산자 이용해서 이렇게 write 함수 주어졌습니다. J5셀에 등호 표시하시고 write 입력하겠습니다. 아래쪽에 write 함수 보여서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write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뜻인 거죠. 이거는 텍스트 함수인데요. 어떤 문자열에서 오른쪽에서부터 몇 글자 추출하는 함수입니다. B5셀을 참조하시고요. 문제에서 제품 코드의 마지막 네 글자라고 했네요. 네 글자 추출할 거다 하고 4라고 넣어주면 되세요. 만약에 여기다가 1이라고 입력을 하면 현재 이 문자에서 오른쪽에서부터 한 글자 9를 추출하게 되는 거예요. 네 글자 하게 하고 싶으니까 4라고 입력한 겁니다. 확인 버튼 누르겠습니다. 그럼 2019 이렇게 표시가 되었고 아래쪽으로도 값을 미리 채워보면 오른쪽에서부터 네 글자가 잘 추출이 되었죠. M% 연산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J5셀을 더블 클릭하고 맨 끝에다가 M% 입력하고 M%는 연결 연산자입니다. 앞쪽에 있는 말이랑 뒤쪽에 있는 말을 서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문자를 입력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문자는 큰 따옴표 안에 입력하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요. 엔터하고 다시 한번 J5셀 선택하고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 위치한 다음 검정 십자가가 되면 아래쪽으로 드래그해서 값을 채우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함수 3번 문제입니다. 소리아 제품의 평균 가격. 함수는 이 부분에 입력할 것이고요. 먼저 문제를 보자면 소리아라는 말은 여기 개발사 영역에 보면 소리아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균 가격이라고 했으니까 가격 필드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잖아요. 가격 필드는 F열에 있고 이 F열에 있는 값 중에서 소리아에 해당되는 값 이렇게 세 가지네요. 이 세 개에 대해서만 평균을 구하라는 뜻인데요. 주어진 함수가 SUMIF 함수랑 COUNTIF 함수가 주어졌어요. SUM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고 COUNTIF 함수는 어떤 조건에 알맞는 개수를 구하는 함수예요. 평균이라는 것은 합계 나누기 개수하면 되니까 두 개를 이렇게 나누기를 해주면 된답니다. 값을 먼저 잠깐 파악해 보겠습니다. 소리아에 해당되는 값은 이렇게 아래쪽에 세 군데인데요. 이렇게 세 개의 셀을 제가 블록을 지정했더니 아래쪽에 상태 표시줄에 보면 합계는 89,400원이고 평균은 29,800, 개수는 3으로 뜹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되는 거는 평균 29,800이 되겠죠? 89,400에서 3을 나누면 29,800이 되도록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SUMIF 함수를 가지고 이렇게 합계를 구할 거고요. COUNTIF 함수를 가지고 개수를 구할 거고 둘이 나누기를 해서 구할 생각입니다. SUMIF 함수 구문 먼저 보실게요. SUMIF 함수는 먼저 조건이 포함된 범위와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건에 알맞다면 어느 부분에 대해서 합계를 구할지 범위를 지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가격이라는 이곳에서 이 모든 셀들에 대해서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라 결국 먼저는 SUMIF 함수니까 합계인 거죠. 합계를 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냐면 소리아라는 것이 조건이 됩니다. 이렇게 소리아라는 것이. 그래서 이 조건에 알맞는 곳에 해당되는 이 값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OUNTIF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범위를 지정해주고 조건을 주면 이 어떤 범위라는 것은 현재 조건이 소리아이기 때문에 소리아라는 말이 포함된 범위, 이 범위요. 이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고 조건식을 써주면 그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워준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셀의 개수를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3이라는 것을 카운트할 수 있겠죠. 등호 표시하고 먼저 SUMIF 함수 써보겠습니다. SUMIF
F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린 상태인데 FX 눌러서 해볼게요. 그리고 맨 처음에 렌즈를 입력을 할 건데 이 렌즈를 입력할 때는 조건이 뭔지를 잘 보아야 합니다. 조건이 소리야라는 이것이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소리야라는 말이 포함된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세요. D5에서부터 D11셀까지이고요. 크라이티어리어 부분에는 조건을 입력하는 거예요. 조건은 소리야라고 입력하시면 되고요. 썸 렌즈를 입력할 차례인데 위의 조건이 맞다면 어느 부분에 대한 합계를 구할까? 문제에서 보면 평균 가격을 구하는 거니까 가격에 대한 합계를 먼저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가격이 있는 F5에서부터 F12셀까지 이렇게 블록을 지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서 맨 마지막에 나누기 하기 위해서 슬래시 하고요. count if 함수 입력하겠습니다. count if 가로가 열린 상태이고 range 크리테리아 조건이 포함된 범위 조건 입력할 거니까 앞쪽에 있는 조건 범위와 조건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컨트롤 C 하고 뒤쪽에다가 붙여넣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count if 함수는 어떤 범위 지정하고 조건을 주면 그 범위에서 조건에 알맞는 셀의 개수를 세니까 3개라고 카운트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최대 하반기 판매량 이 14셀에 입력할 것이니까 등호 표시하고 그 다음에 주어진 함수는 max 함수 max 맥스 함수는 어떤 범위, 숫자가 포함된 어떤 범위를 드래그 해주면 최고로 큰 값을 표시합니다. 문제에서 하반기 판매량의 최대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 하반기 판매량 H5에서부터 H12셀까지 드래그하고 가로 닫고 엔터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블 클릭해 볼게요. 이렇게 글씨가 나타난 거는 미리 이름 정의를 해놨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조금 전처럼 드래그를 했었어도 되고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하반기 판매량이라고 아예 타이핑을 쳐도 되는 거예요. 하반기에서 제일 큰 값 7,520이 잘 표시가 되었습니다. 5번 문제입니다. 아람 제품의 총 상반기 판매량 바로 이 부분 J13셀에 내용 입력할 것이고 주어진 함수는 dsum 함수입니다. 등호 표시하고 dsum 함수 더블 클릭하고 가로가 열려있고 fx 버튼 누르겠습니다. 합계를 구하긴 구하는데 어떤 조건에 알맞는 합계만 구한답니다. 데이터베이스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항상 필드 이름을 포함해서 범위를 지정해 주시면 되세요. ITQ 엑셀 시험에서는 B4에서부터 H12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주시면 거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다. 필드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이에요. 지금 현재 문제가 sum 함수잖아요. dsum 함수, 합계를 구하는 함수니까 상반기 판매량의 합계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반기 판매량 G열에 있죠. G4셀에 있는 필드 이름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했단 말이에요. H12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지정했으니까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셋, 넷,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열이 상반기 판매량이죠. 그래서 G4가 아니라 6이라고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죠. 마우스로 클릭하면 되니까. 세 번째는 크라이티어리어 조건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있는 부분 조건인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합계 구하긴 하는데 어떤 숫자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냐면 아람 제품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조건은 아람인 경우 이럴 때만 합계를 구하니까 이렇게 두 개의 셀에 대해서만 합계를 구하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은 개발사가 아람이다 라고 이렇게 조건식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뜨면요. ITQ 엑셀 시험에선 주로 B4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 지정하면 대부분 다 알맞게 작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 필드라는 것은 dsum, sum 합계를 구하는 거잖아요. 뭐에 대한 합계를 구하는지 보는 거죠. 문제를 잘 봐야 되겠죠. 총 상반기 판매량이라잖아요. G4셀
필드 이름을 참조를 해주는 겁니다. 크라이테리어 부분은 함수에서 항상 크라이테리어라는 이런 말이 보이면 조건식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조건은 뭐냐 하면 아람이라는 것이 조건입니다. 개발사가 아람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서 지정해주면 됩니다. 입력한 모습 잘 보시면은 여기 맨 처음에 B사, G사, D사 이런 식으로 전부 사행에 있는 것들을 참조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확인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아람에 관련된 상반기, 아람인 상반기 이렇게 두 개의 셀 합계가 표시가 된 겁니다. 함수 6번입니다. 가격 바로 여기다가 함수 입력할 거고 H14셀에서 H14셀은 이 부분 여기서 선택한 제품명에 대한 가격을 표시하시오. VLOOKUP 함수 J14셀에 등호 표시하고 VL 입력하면 VLOOKUP 함수 보이니까 더블 클릭 가로가 열린 상태라서 위쪽에 FX 버튼을 누르면 VLOOKUP 함수가 이렇게 함수 인수 대화 상자로 나타납니다. 문제 파악해보자면 H14셀에 잠수함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잠수함이라는 말을 위쪽에 있는 표 C5에서부터 이렇게 이 표에서 찾아서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벌써 만났네요. 그러면 표시하고 싶은 것은 가격을 표시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블록을 지정한 여기 빨갛게 테두리 친 이 부분 블록을 지정한 이곳에서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열, 세 번째 열, 네 번째 열이죠. 네 번째 열에 있는 32,700을 이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위에 있는 표에서 무엇을 찾을지 lookup value 찾을 값을 표시해 줘야 되는데 찾을 값은 바로 H14셀에 있는 말이 뭔지 봐서 위쪽에서 찾죠. 그래서 찾을 말은 H14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테이블 어레이 표 범위를 지정할 건데요. 표 범위 지정할 때 주의하셔야 되세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값이 잠수함이잖아요. 바로 제일 첫 번째 열이 될 수 있도록 범위 지정해야 합니다.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범위 지정하시면 되세요. 다음 열 번호 입력하는 곳인데요. 내가 표시하고 싶은 거는 가격을 표시하고 싶죠. 그래서 가격이라는 것이 여기가 첫 번째 열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에 해당이 되죠. 해서 4라고 입력하는 겁니다. 렌지 루크업이라는 곳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찾을 때는 0을 입력하고요. 유사일치할 때는 1을 입력한답니다. 여기서 지금 0을 입력해 놨잖아요. 우리 ITQ 시험 같은 경우는 주로 문자 데이터를 위쪽에 있는 표에서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은 정확히 일치 0을 입력하시면 되세요. 유사일치라는 것은 주로 숫자 데이터를 찾을 때 해당이 되거든요. ITQ 시험은 거의 대부분은 문자 데이터로 찾게 됩니다. 찾는 값은 H14셀 테이블 어레이 작성하실 때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 값이 첫 열이 될 수 있도록 블록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C5에서부터 H12셀까지 블록 지정할게요. 찾으려는 값이 가격이니까 F열까지만 블록 지정해도 되고 별 상관 없으세요. 그 다음 컬럼 인덱스 넘버는 몇 번째 있는 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에 있는 가격을 표시하고 싶잖아요. 4를 입력합니다. 렌지 루크업에다가는 정확히 일치하는 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H14셀은 유효성 검사로 나타낸 거니까 클릭하고 목록 버튼이 보이죠? 이 목록 버튼 클릭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 표에서 골프라는 말을 찾으러 내려가서 골프를 찾았어요. 그러면 네 번째에 있는 값 35,000이라는 것을 이곳에 표시하게 되는 거죠. 출력 형태처럼 다시 잠수함 선택해 놓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